당직 개편만이라도 조금 하는 것이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 아,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그런 그 지점에서 요구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요. 근데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할 것 같은데 이제 할 것 같은데. 사무총장이 관건이죠. 제가 예. 보기에는. 네. 조홍천 의원 여기 사진과 함께 이렇게 돼 있어요. 대표 사퇴! 뭐 이런 얘기를 좀 꺼냈어요. 사퇴. 그러니까 사퇴하라는 소리죠, 이거는요. 그런데요, 최근에 시간이 조금 흘러서 달이 바뀐 다음에 요즘에 나온 말이거든요. 여기 보면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 여기 있잖아요. 대표 사퇴를 요구 안 한다. 다만 당직자 좀 전면 교체하세요. 뭐가 달라졌어요? 대표 사퇴 요구에서 최근에 이른바 민주당 내 비명계가 당직자 교체 또는 쇄신 이런 걸 요구한 쪽으로 약간 뭔가 누그러진 걸까요? 변한 걸까요?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목소리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보시죠. 당선됐으면 당대표 돼서 방탄정당, 사당 혹은 팬덤 정당의 우려 또는 그런 공격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과 전략을 제시하고 그 리더십을 발휘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먹히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 하에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당대표 물러나겠다.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가 나름대로 책임지고 판단해야 될 문제지 몇 사람이 당대표 물러나라 이렇게 이런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네. 또 정무직 당직자들, 그렇죠. 뭐 사무총장이라든가, 사무총장. 뭐 전략기획위원장이라든가, 예. 뭐 여러 당직이 다 완전히 지명계로 돼 일색으로 지금 있으시죠? 돼 있거든요. 예. 세상에 이렇게 단일한 컬러로 모노톤으로 네네. 이루어진 지도부가 어디 있겠냐. 네. 정말 좀 많은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이제 만약에 당직 개편이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예. 모든 당직에 대해서 과감하게 저는 열어버려야 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까지 또 그 사람까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과감하게 열어서 거기에 맞는 꼭 친명 비명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또한 인사도 메시지잖아요. 메시지이기 때문에 친명보다는 친명이 아닌 꼭 뭐 비명까지 아니다 할지라도 네네. 자, 김유정 전 의원님. 자, 그러니까 사퇴 요구는 이제 조금 잦아드는 것 같고요. 물론 일부 하시는 분도 있지만 잦아드는 것 같고 대신에 당직자, 대변인 등등등등 여러 명 있는데 좀 교체 좀 하세요. 이쪽의 요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걸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그 더 좋은 미래와 만나기로 했잖아요. 예. 그때 아마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할 거고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겠죠.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 이재명 당대표가 내가 당대표를 계속 하겠다라고 하면 예. 물러나게 할 방법은 없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이제 의원들이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당에 뭔가 변화는 줘야 될 거 아닌가. 같이 일하신 분들 바꾸세요잖아요, 지금. 네, 국민들이 예. 보시기에 아 변화가 있구나 이렇게라도 조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이런 목소리가 오. 터져 나오고 있는데 자 반대로 생각하면 저는 친윤 일색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라고 하는 의원들이 이제 공격하기 좋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 모노톤이다. 그쪽도 모노톤 아닙니까? 그러면 조홍천 의원 말대로라면 그럼 우리 당의 모노톤은 괜찮은 거냐? 공격의 빌미를 주고 그럼 그쪽에서 우리한테 고맙다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서로 역지사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가 개항에 출마한 것, 그다음에 당대표에 출마한 것, 결론은 당대표가 됐어요. 그런데 탕평 인사를 기대했는데 그건 아니었단 말이죠. 예. 그런 점에서는 대표직은 모르겠다. 그건 좀 더 두고 봐야죠. 예. 그러나 당직 개편만이라도 조금 하는 것이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 아,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그런 그 지점에서 요구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요. 근데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할 것 같은데 이제 같은데. 사무총장이 관건이죠. 제가 예. 보기에는. 네. 알겠습니다. 사무총장 자리가 당을 전체 살림을 꾸리고 공천 관련해서 실무하는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다툼이 가끔씩 벌어지는데 지금 김유정 전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무슨 포스터 같은 거 하나가 화면에 잠깐 소개됐었어요. 무슨 규탄 집회 뭐 이런 건데요. 여기 좀 크게 좀 띄워볼까요? 예,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사람 이름이 써 있잖아요.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름 밑에 이원욱 의원, 민주당 의원 아니에요? 근데 규탄 집회를 한다 그럽니다. 날짜가 10일이에요, 내일. 낮 2시, 낮 12시. 구체적인 장소.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에서 이 규탄 집회를 한답니다. 이거 누가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무슨 촛불 행동 준비 모임 뭐 이렇게 됐어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지지층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모습도 여전히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당에서 자꾸 이런 거 좀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계속 있나 봅니다. 지금요. 말려도 잘 안 되는 상황 같기도 합니다. 잠시 화면 지나가서 제가 불러와서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고요. 이 얘기는 참 많이 했어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강성 뭐 열성 지지층들이 어떤 움직임이다. 그래서 이 얘기는 좀 그만하고요. 다음은 지지율 조사 연속해서 2개 좀 보여드릴 텐데 우선 첫 번째 좀 보시죠. 이겁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지지율 조사인데 정당 지지율이에요. 국민의힘이 조금 앞서죠. 더불어민주당이 여기 내린데 지지율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최근에 민주당이 조금 국민의힘에서 열세인 지지율 조사가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범위는 뭐 오차 범위 내도 많이 있긴 하지만 뒤지는 모습이 분명히 흐름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나온 건데 내년 총선에 여당을 지지하실 거예요? 야당을 지지하실 거예요? 이런 취지의 질문인데 이렇습니다. 현 정부 견제위에 야당의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견이 48.1. 현 정부 지원위에 여당의 힘을 실어주겠다는 게 43.9. 물론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만은 야당 쪽에 힘을 실는다는 게 많아요. 근데요. 여기는 야당 쪽에 힘을 실겠다 그랬어요. 근데 앞에 거 다시 보죠. 근데 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뒤져요. 이건 도대체 무슨 현상이라는 거죠, 지금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최수영 전 의원께 이거 무슨 현상입니까? 이거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이 나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는 하나의 현상을 해석하는 딱 객관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냐면 윤 정부 견제를 해야 된다. 물론 오차범위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말하자면 정부 심판론이 지금 약간 우세하고 있다라는 추세는 분명해 보여요. 오차범위 바뀌는 오차범위 아니죠. 예. 아니죠. 오차범위 아니죠. 오차범위 예. 안에서 약간의 그런 이제 우세가 나타나고 예. 있는데 근데 잘 보시면 말이죠. 민주당 지지율이 33.3%인데 어떻게 이렇게 10%나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느냐. 무당층이 있단 말이에요. 중도가 그러니까 여기 지지정당 없음을 반응하신 분들이 21.3%입니다. 그중에 무당층이 있는데 무당층이 반응을 한 거예요. 무당층은 또 이렇게 야당 쪽에 지지 의사가 있는 분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당층은 지지정당 없는데 무당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지금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좀 소통이 부족하다. 이거 좀 심판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반응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대통령이 유의미하게 이제 정부를 국가를 이끌어나가는 동력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예. 첫 번째가 그게 대선 득표율이고요. 두 번째가 여당 의석수입니다. 예. 근데 세 번째가 바로 국정 지지율입니다. 그래서 예. 지지율이 왜 중요하느냐? 나머지 두 개는 과거형이기 때문에 변동될 수가 없지만 국정 지지율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의회 교섭력이 생겨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은 바로 무당층이 반응하게끔 대통령께서 원래 이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레토릭 수사에 불과한 거고 예. 정말 중요한 건 지지율 관리를 해야 총선에서도 이길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예. 대통령 얼굴로 치러진 선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요하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지정당 없음이 높게 나왔던 이유를 잘 분석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수영 전 의원께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민의힘과 관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걸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요. 김유옥 전 행정관. 그러니까 야당을 밀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유권자는 상대적으로 많은데 지금의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 지지율은 그거보다 낮은 거예요. 여당보다 뒤져요. 이건 무슨 현상입니까? 그럼? 제가 볼 때 잘 못하니까 그렇겠죠. 뭐. 그럼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강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예. 민주당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혁신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거라고 기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소위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하는 검찰 리스크 또는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에 부닥치게 되면서 예. 성과가 나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에 대한 여론은 매우 높습니다만 소위 그 정권 심판에 대한 지지로서 민주당을 지지할 만큼의 상황이 오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작년 7월 달부터 올해까지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정 지지층이 55%에서 65%라고 아주 견고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한국 리서치와 KBS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예. 중도층을 보면은요, 소위 여당을 지지하겠다는 게 35.5%고요. 그다음에 야당을 지지하겠다는 게 55.6%예요. 그건 중도층에서는 20% 정도의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예. 20%의 격차가 나는 정도로 내년 4월 선거에는 분명히 현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예. 생각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민주당이 그만큼 역할을 하고 있어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 혹시요 그 의문이요. 네.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직까지는 거기에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여론조사도 분명히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일보랑 한국리서치랑 KBS 예.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당대표 사퇴 예. 이런 여론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보게 되면 한국일보가 50일 전에 했던 여론조사에 비해서 벌어졌어요. 벌어지긴 했는데 중도층 내용을 보게 되면 오차 범위 내예요. 그러니까 중도층 같은 경우는 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도 문제가 있지만 예. 검찰 수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민주당이 제대로 못한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앞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이 부분을 헤쳐나가야 될 리더십으로 대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 지지율 조사와 내년 총선 전망인데 뭔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분명히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존재한다.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해석을 좀 해주신 건데 다음은요. 화면을 좀 하나 소개해드리죠. 지금 이것도 민주당에서 잠보고 돼 있습니다만 이거 때가 되면 또 나올 것 같아요. 당원 8조 적용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될 경우에 당직을 정지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지금 이재명 대표를 적용시킬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벌써부터 한참 좀 나왔는데 아직 뭐 매듭이 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윤기찬 변호사 지금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검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친명은 물론이고 비명도 이건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을 하고 반발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비명은 또 무슨 주장을 하냐면 이걸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적용하면 민주당 스스로가 부정부패 혐의를 또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걸 적용하는 거와 정치 보복이 어떻게 같이 있는 거냐? 이런 또 모순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서로?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하고 정치 탄압이라는 단어하고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정치 탄압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써오시다가 예. 아마 저긴 정치 보복이라고 돼 있는 걸로 제가 예. 뭐 탄압이나 보복이나 뭐 유사한 뜻이긴 합니다만. 근데 예. 어쨌든 정치 보복 그러면 뭔가 무고한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그렇죠. 수사했다 해서 기소했다 예. 이 정도로 인정이 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취소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당직 정지 안 한다는 거죠. 예외를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당무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 당직자들이 구성원이 돼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당직자의 인선을 좀 열어라 이런 요구가 나오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당직자들이 물론 공천권 행사에도 관여하지만 저 부분과 관련된 이 대표의 퇴진은 무리한 요구로 보인다. 이건 이제 협상용인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어쨌든 절반 정도의 협상을 통해서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리를 좀 오픈해라. 뭐 이 정도의 저는 당내 비명계도 그런 생각 갖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는 뭐 거예요. 용어에 대한 정리나 어떤 본인의 소신을 피력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협상용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좀 어폐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조홍천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당원 80조 개정에 대해서 크게 반대했던 분이에요. 예. 반대했지만 어쨌든 이게 당원 개정이 이루어져서 예. 당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지만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취지가 깔려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용어가 이렇게 좀 헷갈리게 돼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얘기가 잠시 나왔다가 요즘에 좀 잠잠하지만 이거 또 언젠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또 기소가 이루어지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것도 뭐가 충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근데 같이 이 가는 것 같기도 문제는요. 그렇습니다. 일단 예, 김종혁 전 의원과. 일단 선거법 문제로 됐기 때문에 예. 이게 부정부패랑은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에요. 예, 선거법은 그건 상관없는 거죠. 지금 아직 기소가 안 됐잖아요. 아직 안 됐어요. 예, 기소를 해야죠. 기소가 기소가 되면- 기소하면 당연히 이게 예. 배임 문제이기 때문에 기소를 하게 되면 그 사무총장이 일단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의 권한을 갖다가 중지시키고 당무 열어야죠. 당무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당원에 밝혀져 있는 절차대로 밟지 않게 되면 또 논란이 생겨요. 예를 들면 야 이제 내부방탄까지 하는 거야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 볼 때는 검찰에서 기소하면 예. 당원에 따라서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기소하기 전에 사무총장과 당무위원회 구성원들에 대한 당직 인선 관련된 얘기들이 또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또 제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사무총장이 사람을 또 관건이다. 뽑아야 되는군요. 사무총장이 사무총장 얘기가 또 관건이다. 나오는군요. 그래서 또 중요하군요. 여기서.